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기입니까? 저희는 뭐 사실 예전에 예, 통합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커진 상태입니다. 더 저희가 이제 커졌다. 조응천 이원우 의원의 원칙과 상식, 음, 그리고 뭐 양현자 의원님은 미리 합당을 했었고, 음, 한국의 희망, 그리고 또 이제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음. 이렇게 네 개 정파는 지금 다 합류를 한 거거든요. 5분의 1이 떨어진 것뿐이다. 물론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계신 정치적 중량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음, 근데 이거는 합당 무산이라기보다는 음. 합당의 대우에서 새로운 미래가 이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 이탈하시면서 네. 이제 그저께 이탈하시면서 어제 나온 기자회견을 보니까 음, 진짜 민주당을 하겠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진짜 민주당. 예, 근데 예. 제3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음, 저는 애초에 저희랑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3당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신당 제3당입니까? 아니면 삼지대 제3당입니까? 아무래도 이준석이 그 당을 이끄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보수당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지금 뭐 의원님들 합류하신 분들 중에 음. 민주당 출신이 다고 예. 뭐 허은하 의원이야 자기 의석 던지고 왔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견이 조율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저희는 지금 네 개 정파는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같이 정책 발표도 하고 예. 결국에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궤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저에게 전결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음. 중도 보수 정도의 정책 스탠스를 생각하시면 된다. 중도 보수.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가장 크게 차별점이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직전까지는 김건희 특검이었단 네. 말이죠.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고 당을 이끌게 되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그 아픈 지점들을 물론 의석수는 민주당이 제일 많았지만은 예, 가장 신랄하게 아프게 비판해 온 게 아마 저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는 것들을 음, 세세하게 지적해내는 그런 의회 정치를 원하신다면은 음, 저는 과거에 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지 간에 음. 개혁신당에 있는 뭐 개혁신당에서 말 다 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방송할 때도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의회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용산에 계신 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께서 뭐 민주당이 뭐 한 세네 석 더 배출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화가 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개혁신당에서 예. 그 방송도 활발히 하고 또 그리고 또 신랄하게 또 논리적으로 비판하던 음. 그런 뭐 천하람, 음. 이준석, 뭐 김용남, 음. 뭐 허은하 이런 음.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음. 그 중에 몇 명만 진출해도 아마 뒷목 잡으실걸요. 예. 예, 가장 아플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게 다시 재발이 돼서 또 진행이 된다면 네.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나 야권과 그런 사안들 지금 현재 드러난 사안만 놓고 본다면 최상병 특검이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예. 언급을 했는데 예를 예. 들어 양평 고속도로 건은 먼저 음. 선국조입니다. 예, 선국조다. 예를 들어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은 국정조사가 선행되고 그 예. 다음에 이제 그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평고속도로는 국민의힘이 먼저 국조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행정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 관계자 불러서 증언도 듣고 해서 판단한 다음에 수사를 이제 들어가서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특검을 해야죠. 네, 어. 그런 거고 명품백 이거는 뭐 그냥 범죄니까 이거는 네, 어.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일반 검찰이 아무 예. 문제 없다 판단 내리면은 음. 국민들이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이거는 특검으로 갈 사안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 예,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뭐 그 외에 나중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이미 검찰 그렇죠. 수사 결과가 음. 공범들은 다 사실상 처벌을 받는데 음. 만약에 그 실제 통장을 소유했던 사람은 아주 뭐 수사선상에 제외됐다. 그러면 음. 그건 특검에 대한 논리적으로 제기가 가능하죠.
그건 재개가 가능하다. 네. 예. 하여튼 개혁신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당선되었을 때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까다로워할 집단이 아닐까. 근데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을 네.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 기반이 2030이라 할지 청년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재입당 전차를 문의하는 당원들도 많다라고 들었고 이번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제일 타격을 받는 쪽은 사실은 뭐 이미 중년이 지난 개업이들은 1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80시간 노동하고 있는 청년 의사들 같은 경우, 인턴 레지던트들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거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적인 요구는 한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고 한 80% 안팎이 이거 의대 증원 해야 된다. 네. 이렇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전공의 협의회장은 박단 회장을 만나가지고 예. 사실 정책 제안도 듣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이번에 이슈가 불거기 전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의대 증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서남대가 남원의 서남대가 없어진 TO를 가지고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정도의 TO 확장 가능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의대가 연구 중심의 의대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초의학.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의 연구 중심의 의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 정도는 제가 몇 년째 동의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전체 증대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마다 병원과 그리고 학계 그리고 또 그 정부가 협의해 가지고 그 늘리는 양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의협과 그리고 그 정부 간에 200명에 3,400명대 정도의 증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명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그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의도 문법에 따라 의심하기를 2,000 질러서 관심 끌고 나중에 한 4,500으로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역할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에 주려는 거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나타나서 조율해 볼게요 이러면서 사실 약속 대련인 거죠. 예.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지금 상식적인 단계에서의 추측이죠. 예. 저는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요, 이건 국민들의 건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 거거든요. 강하게 지탄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2,000명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가제도라는 걸 통해서 가격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 간의 경쟁이 되려고 그러면은 야, 이 집에 가니까 뭐 병이 더 잘 낫더라. 그럼 여기에 3배 돈을 주고라도 갈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경쟁이 되죠. 미국은 그래요.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예를 들어 A 내과에 가든 B 내과에 가든지 간에 상관없어. 어차피 정해진 의료행위라면 정해진 돈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경쟁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걸 또 숟갈 낮게 억제하다 보니까 아까 전공의 문제. 그렇죠.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우리가 보통 전공의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가 전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의 이 사람들이 펠로우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진료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예. 전임의는 이제 연봉을 막 3, 4억씩 5억씩 줘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임의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전공의 한 몇 천만 원 받는 전공의가 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교수와 시간 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관계입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거 살펴봐야 될 게 전공의들, 인터넷 지던트들이 하면 77시간씩 지금 주간 노동을 합니다. 그때 69시간 노동 나왔을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로사라는 거냐. 근데 77시간 노동을 지금 강제하는 상황이 된 것이 저수가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병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인턴 레지던트리 원래 수련이잖아요. 그렇죠. 수련 병원이라는 게 가르치면서 진료한다는데 수련보다는 오히려 진짜 저가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한 거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살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전남 지역의 의대를 설립하는 정도, 서남대 TO만큼 그리고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정도, 이거는 뭐 연구 목적이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백명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의 증원 정도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